푸놈펜의 악몽 번깽꽁 한복판에서 사라진 남자. 푸놈펜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동남아시아에 떠오르는 도시. 한때는 전쟁의 상처로 얼룩졌던 이곳은 이제 현대적인 빌딩과 쇼핑몰,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득 찬 국제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번깽꽁 지역 푸놈펜의 강남이라 불리는 이곳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카페, 바,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거리가 환해집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사업차, 여행차, 혹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그들은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번화한 거리, 많은 사람들, 경찰 순찰차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2024년 9월 21일 오후 번깽꽁 한복판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주대 낮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카페 앞에서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모, 51세 평범한 한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지 불과 24시간 만에 캄보디아 경찰은 충격적인 범죄 조직을 적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푸놈펜 한복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024년 9월 21일 오후 3시 푸놈펜 번깽꽁 지역. 하모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1세의 그는 캄보디아에서 작은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푸놈펜에서 산 지 3년 이제 이곳은 그에게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오후에 그는 번깽꽁에 있는 단골 카페를 찾았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미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평소처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테라스 좌석에서는 외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모 씨는 파트너와 약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달 선적할 제품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오후 5시경 미팅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모 씨는 파트너와 악수를 나누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해는 아직 밝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도로에는 차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모 씨는 카페 앞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은색 세단이었습니다. 그는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 샤워하고 저녁이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옆에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하모 씨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차장이니까 누군가 차를 세우는 거겠지. 하지만 차 문이 열리면서 4명의 남자가 재빠르게 뛰어나왔습니다. 뭐야? 하모 씨가 뒤돌아보기도 전에 한 남자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봐, 나 뭐 하는 거야? 하모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그의 입을 막고 몸을 붙잡았습니다. 하모 씨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4명의 남자들은 힘이 셌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하모 씨를 SUV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과 10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SUV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타이어 소리와 함께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모 씨가 있던 자리에는 그의 차 키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페 입구에서 경비를 서던 30대 캄보디아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건가?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가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공포에 질려 있었고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명의 남자들의 움직임이 너무나 조직적이었습니다. 경비원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납치다.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지금 카페 앞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 같은데 4명한테 차에 강제로 끌려갔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검은색 SUV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이 카페에 도착한 것은 신고 후 10분 뒤였습니다.
경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4명이 한 남자를 차에 밀어 넣었어요. 순식간이었어요. 피해자의 인상착의는 50대로 보였어요. 한국 사람 같았고요.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경찰은 주차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차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차 키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결과 소유주는 하모였습니다. 51세 한국인 남성. 피해자 신원 확인됐습니다. 하모, 51세, 한국 국적. 경찰은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주변에는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납치 장면이 일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인들의 얼굴 일부가 확인되었습니다. 4명 모두 동양인으로 보였습니다. 차량 번호는 확인됐나? 네, 푸놈펜 지역 번호판입니다. 경찰은 즉시 차량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하모 씨는 어디로 끌려간 것일까요? SUV 안에서 하모 씨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할 뿐이었습니다. 하모 씨는 입이 막혀 있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손도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들은 누구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납치? 왜? 돈 때문인가? 아니면 사업 때문인가?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는 약 30분을 달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차는 차토목 지역의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3층짜리 호텔 건물이었습니다. 내려. 한 남자가 하모 씨를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 방.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하모 씨는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손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한 남자가 입을 막았던 천을 풀었습니다. 하모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왜 이러는 거야? 하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남자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하모 씨는 중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나 중국어 못해. 남자는 짜증스럽게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당신 빚 갚아야 해. 빚? 무슨 빚? 나 빚 없어. 거짓말하지 마 당신. 우리 보스한테 돈 빌렸잖아. 뭔 소리야. 나 누구한테도 돈 빌린 적 없어. 사람 잘못 봤어. 남자는 하모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닥쳐. 거짓말하면 더 아플 거야. 하모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잘못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핸드폰 어디 있어? 차에 두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모 씨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연락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남자가 하모 씨의 몸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거짓말쟁이. 다시 한 대 맞았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비밀번호 말해. 하모 씨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핸드폰을 열어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가족 누구 있어? 한국에? 아내가 있어. 전화번호? 하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전화번호를 말했습니다. 남자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중국어로 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당신 여기서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죽어. 남자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하모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묶인 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 아이들 미안해. 하모 씨는 절망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추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검은색 SUV는 차토목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차토목 지역 CCTV를 모두 확인하라. 경찰들은 밤새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SUV가 멈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차토목 지역의 한 호텔. 저기다, 차량이 저 호텔 앞에서 멈췄어. 즉시 출동 준비. 하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의외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9월 22일 오후, 납치 다음 날. 한 남자가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모 씨가 납치당했던 그 카페였습니다. 남자는 주차장에 세워진 은색 세단, 즉 하모 씨의 차에 다가갔습니다. 카페 경비원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저 남자 어제 그 납치범들 중 한 명이잖아. 남자는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신고했던 납치 사건이요. 범인 중 한 명이 지금 여기 있어요. 피해자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순찰차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5분 후 순찰차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남자는 막 차에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경찰관들이 뛰어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건 내 차야. 거짓말 마. 이 차 주인 우리가 알아. 너 누구야? 남자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리웨이. 중국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너 중국 사람이지? 네. 어제 한국 남자 납치한 거 맞지? 아니에요. 나 몰라요. 하지만 경비원이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어제 4명 중 1명이에요. 확실해요. 리웨이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된 리웨이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차 주인이 빌려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목격자가 다 봤어. 내가 한국 남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 도와준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차를 몰고 온 사실. 경찰은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하모 씨 어디 있어? 몰라요. 거짓말하면 형량 더 늘어나. 납치는 중범죄야. 같이 한 다른 사람들 누구야? 이름 대. 리웨이는 침묵했습니다. 경찰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지금 협조하면 형량 줄여줄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버티면 너만 손해야. 리웨이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차토목 호텔. 호텔 이름이 뭐야? 선라이즈 호텔. 방번호는 203호. 다른 사람들 이름은? 리웨이는 동료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중국인 3명과 캄보디아인 운전사 1명. 경찰은 즉시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오후 5시 경찰 특공대가 차토목 지역 선라이즈 호텔을 포위했습니다. 모두 위치 확인. 203호실 준비. 경찰관들은 조용히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호텔 로비 직원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2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203호실 문 앞. 경찰관들이 문 양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엎드려. 방 안에는 4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중국인 3명과 캄보디아인 1명. 그리고 의자에 묶여있는 하모 씨. 범인들은 당황했습니다. 1명이 창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관이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4명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경찰관이 하모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하모 씨는 입이 다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천을 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모 씨는 울먹였습니다. 다쳤어요? 몸은 괜찮아요. 근데 많이 맞았어요. 경찰관이 하모 씨의 손을 풀어줬습니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저희가 왔어요. 하모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24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물 좀. 경찰관이 물을 건넸습니다. 하모 씨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한편 체포된 범인들은 손이 뒤로 묶인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름? 왕슈. 나이?
38살. 너는? 장밍 32살. 너는? 리아오 44살. 세 명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30대 2명, 40대 1명. 그리고 캄보디아인 운전사. 이름? 소피앗. 나이? 35살. 경찰은 그들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너희들 왜 하모 씨를 납치한 거야? 범인들은 침묵했습니다. 대답 안 하면 형량 더 늘어나. 왕슈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돈 때문에. 무슨 돈? 빚 받으려고. 하모 씨가 너희한테 돈 빌렸어? 아니, 다른 사람이 빌렸는데 우리가 잘못 봤어. 경찰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잘못 봤다고?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납치하고 폭행한 거야? 미안해요. 우리가 착각했어요. 하모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착각? 착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도 돼? 나 24시간 동안 죽는 줄 알았어.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을지 알아? 하모 씨는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찰관이 하모 씨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범인들은 경찰차에 실려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하모 씨도 병원으로 이송되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손목에 밧줄 자국이 있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내상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테니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미안해, 나 납치당했었어. 뭐? 납치?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경찰이 구해줬어. 다쳤지만 큰 부상은 없어. 진짜? 정말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살아있어.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아니, 괜찮아. 한국은 너무 멀어. 나 곧 퇴원할 거야.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 정말 괜찮아. 경찰이 범인들 다 잡았어.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전화를 끊고 하모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4시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은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경찰서 신문실. 경찰은 체포된 5명을 각각 신문했습니다. 먼저 주모자로 보이는 왕슈. 너 직업이 뭐야? 사업가. 무슨 사업? 여러 가지 무역도 하고. 납치는 왜 했어? 왕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채권 추심업도 해요. 채권 추심? 정식 허가받은 거야? 아니요. 불법 채권 추심 즉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누가 너희한테 의뢰한 거야? 캄보디아에 사는 중국 사업가요. 한국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고. 그 한국 사람 이름이 뭔데? 하진우. 하진우? 그럼 하모 씨는? 우리가 착각했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사업한다고 들어서. 경찰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진우하고 하모가 어떻게 비슷해? 성이 하씨라서 그리고 나이도 비슷하고 사업가라고 해서.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납치한 거야? 우리가 급했어요. 의뢰인이 빨리 처리하라고 해서.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들 이런 일 자주 해? 왕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있어? 대답 안 하면 더 조사할 거야. 너희 통화 기록, 계좌 추적 다 할 거야. 왕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명 더 있어요. 뭐? 3명이나? 네, 지난 6개월 동안. 경찰관은 즉시 메모했습니다. 이름 다 돼. 왕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을 댔습니다.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 돈 받고 풀어줬어요. 얼마나 받았는데? 한 명당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경찰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납치와 공갈을 저지른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다음은 장민의 차례였습니다. 32세 중국인.
너는 이 조직에서 무슨 역할을 해? 저는 감시요. 감시? 네, 피해자들을 지켜보는 역할이요. 도망가지 못하게. 폭행도 했어? 장밍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하모 씨도 때렸어? 네. 왜? 명령 받아서요. 왕슈가 시켜서. 너 양심은 없어? 무고한 사람을 때리면서 뭘 느꼈어? 장밍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리아오 44세 중국인. 너는? 저는 협박 담당이에요. 협박? 네, 피해자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돈 요구하는 일이요. 하모 씨 가족한테도 전화했어?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너희들 얼마나 요구하려고 했어? 10만 달러요.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3천만 원. 경찰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납치해서 가족들한테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 너희가 한 짓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리아오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인 운전사 소피앗. 너는 어떻게 이 일에 가담하게 됐어? 저는 그냥 운전만 했어요. 다른 건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도 납치 현장에 있었잖아. 저는 차만 운전했어요. 사람을 때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도 공범이야. 납치를 방조한 거지. 소피앗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해서 왕슈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얼마나 받았는데? 500달러요. 500달러 약 65만 원. 그 돈을 위해 납치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지금 35살이지? 아이들도 있고? 내 2명. 너 자식들이 납치당하면 어떻겠어? 생각해봤어? 소피앗은 더 세게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푸놈펜 법원. 5명의 피고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4년 9월 21일 푸놈펜 벙깽꽁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하모 씨를 납치하여 약 24시간 동안 불법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10만 달러를 요구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유사한 범죄를 3건 더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들,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왕슈가 일어섰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4명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변론을 듣겠습니다. 왕슈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는 어떻습니까? 피해자는 24시간 동안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평생 남을 상처입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 동안 3건의 유사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하모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하모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차에 끌려 들어가는 꿈, 감금된 방에서 도망치려는 꿈, 맞는 꿈.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저를 다시 납치할까봐. 제 아내는 매일 밤 제가 무사히 집에 돌아올까 걱정합니다. 제 아이들은 아빠가 왜 자주 놀라는지 물어봅니다. 저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차로 돌아가던 중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하모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피고인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피고인들은 구금 상태를 유지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2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모자 왕슈 징역 15년, 장밍 징역 12년, 리아오 징역 12년, 리웨이 징역 10년, 소피아 징역 8년. 법정을 나서며 하모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판결이 선고된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모 씨는 여전히 푸놈펜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계속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하모 씨가 아니었습니다. 밤에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로 갈 때는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푸놈펜으로 왔습니다. 남편 혼자 두기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는 남편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는 남편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해하는 남편. 심리 상담 받는 게 어때? 그래야 할 것 같아. 하모 씨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하모 씨, 당신이 겪은 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아질 수 있어요. 하모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푸놈펜에는 다른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모 씨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벙깽꽁에서 한국 사람이 납치됐다며? 응, 백주대낮에. 헐, 벙깽꽁이 그렇게 안전한 곳인데. 이제 조심해야겠어. 우리도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 하모 씨의 사건은 푸놈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발생한 납치 사건으로 우리 교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인회에서는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외곽 지역은 피하십시오. 둘째, 귀중품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고가의 시계, 보석, 현금 등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셋째, 낯선 사람의 접근에 주의하십시오. 특히 사업 제안이나 투자 제안을 조심하십시오. 넷째,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저장해 두십시오. 다섯째, 가족에게 항상 자신의 위치와 일정을 알려주십시오. 교민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한 교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믿을 만한가요? 이번 사건에서는 빨리 구조했지만 항상 그럴 수 있을까요? 한인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도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교민들은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조심하세요. 당신도요. 푸놈펜 한인 사회는 이제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왕슈의 범죄 조직은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왕슈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푸놈펜뿐만 아니라 시아누쿠빌, 시엠립 등 캄보디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하모 씨와 확인된 3명뿐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에는 12명의 피해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최소 2년 동안 조직적으로 납치와 공갈을 저질러 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지만 한국인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모 씨가 첫 번째 한국인 피해자였고 다행히 빨리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신고조차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 신고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두려운 범인들이 보복할까봐. 둘째, 수치심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셋째, 불법 체류나 사업상의 문제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의 불법 행위도 드러날까봐 경찰은 명단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리밍이라는 중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당신도 왕슈 일당에게 납치당한 적이 있습니까? 리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6개월 전에.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워서요. 그들이 저를 다시 찾아올까봐.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돈을 냈어요. 8만 달러. 8만 달러, 약 1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가족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보내줬어요. 리밍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얼마나 감금되어 있었습니까? 일주일이요. 매일 맞았어요. 돈 빨리 보내라고. 병원에는 갔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안 보내줬어요. 돈 받고 나서 그냥 길에 버려뒀어요. 경찰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리밍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12명 중 6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 공갈. 그리고 돈을 내고 풀려났지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왕슈 일당을 검거하면서 대규모 범죄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최소 2년 동안 12억 원 이상의 납치와 공갈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은 총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범죄 조직을 강력히 단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캄보디아에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여러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범죄 조직도 이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 사업가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외국인들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까?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낯선 사람을 조심하고 긴급 상황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하모 씨의 사건은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안전한 것처럼 보이는 곳도 위험할 수 있다. 벙깽꽁은 푸놈펜에서 가장 번화하고 안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백주대낮에 납치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범죄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하모 씨가 납치당한 것은 불과 10초였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차로 걸어가는 짧은 시간. 셋째, 목격자와 빠른 신고가 생명을 구한다. 카페 경비원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면 하모 씨는 더 오래 감금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돈을 내기 전까지 폭행을 계속 당했을 것입니다. 넷째, 범인의 실수가 구조의 기회가 된다. 리웨이가 하모 씨의 차를 가지러 다시 카페로 온 것은 범죄 조직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 덕분에 경찰은 범인들을 빨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캄보디아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분석, 차량 추적, 그리고 리웨이 체포 후 24시간 만에 나머지 범인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해외 거주 한국인 여러분,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은 범죄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접근에 주의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긴급 상황 시에는 즉시 현지 경찰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푸놈펜 한국 대사관도 교민들을 위한 안전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해외 안전 수칙. 항상 주변을 경계하십시오.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귀중품을 과시하지 마십시오. 낯선 사람의 사업 제안을 조심하십시오. 가족에게 항상 자신의 위치를 알리십시오.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 두십시오. 위험을 느끼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신고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가이드는 많은 교민들에게 배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민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모 씨 같은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요.
2025년 1월 하모 씨는 심리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덜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의 불안감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하모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사업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무섭지 않아? 무섭지 하지만 도망칠 순 없잖아. 그리고 이제는 조심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하모 씨는 이제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차에 탈 때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한인의 모임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경비원이 신고해줬고 경찰이 빨리 구조해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해 보이는 곳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느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교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한 교민이 말했습니다. 하모 씨 덕분에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하모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하모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 손 씻고 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모 씨에게 이 평범한 일상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납치당한 그날 그는 이런 일상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제시도 헐계속력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안전한 집에서 따뜻한 저녁을 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한인의 모임 어땠어? 괜찮았어. 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 그래도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처음엔 그랬지. 근데 말하다 보니까 조금 후련하더라. 이게 나만의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그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같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 식사를 마치고 하모 씨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더 나은 삶을 찾아,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곳에 온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낯선 사람의 접근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모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모두가 안전하기를, 제발 저 같은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기를.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모 씨는 이제 거의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업도 계속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경계하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왕슈와 그의 일당은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12년, 12년, 10년, 8년.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이후에도 유사범죄 조직을 계속 단속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3개의 범죄 조직이 더 적발되었습니다. 그들도 왕슈 일당과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납치, 감금, 공갈. 하지만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런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한인 사회도 더욱 단합되었습니다. 한인회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상황에 처한 교민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도왔습니다. 하모 씨는 이제 한인회의 안전 담당 임원이 되었습니다. 새로 푸놈펜에 오는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안전 수칙을 교육했습니다. 저는 9월 21일 오후 벙깽꽁 한복판에서 납치당했습니다. 백주대낮이었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범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불과 10초 만에 저는 차에 실렸고
24시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목격자가 있었고 경찰이 빨리 움직여줬으니까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해 보여도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험을 느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새로운 교민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릴게요. 하모 씨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하모 씨의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한국인이 하모 씨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 사실 어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걷는데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투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투자요? 부동산 투자인데 수익률이 엄청 높다고. 그런데 하모 씨 이야기를 들었던 게 생각나서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제안은 대부분 사기거나 위험한 거예요. 네, 덕분에 조심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모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을 지켰다는 것이. 그날 저녁 하모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7월 15일. 오늘 민준이라는 청년이 찾아왔다. 내 이야기를 듣고 위험한 상황을 피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9월 21일.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날의 공포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 물론 다시 그 일을 겪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안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내 이야기를 할 것이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조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일기를 다 쓰고 하모 씨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 붐비는 거리, 활기찬 도시. 이곳에는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모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교민들이 있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가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하모 씨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2024년 9월 21일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50대 한국인 남성 하모 씨는 벙깽꽁 지역 카페 앞에서 납치되었고 24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범인 5명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곳이라도 범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위험을 느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하모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용기와 회복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심성과 경계심이 언젠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푸놈펜의 벙깽꽁에서 일어난 하모 씨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안전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항상 경계하세요. 그리고 항상 서로를 지켜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